자, 일단 이제 24년도 증시 오를까 빠질까 뭐 여러 그 기관들마다도 다 전망이 그렇죠. 달라서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을 일단- 워낙 촉이 좋으셔서 일단은 이제 증권사 리포터에서 예측하기를 그 저점은 2,200부터 해가지고 고점을 2,750을 보통 많이 봐요. 그런데 지금 어제 이 코스피가 보니까는 지금 2,56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증권 같은 데가 그 내년 고점으로 2,750 정도를 봤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2,200에서 2,750은 나도 맞추겠다고. 실질적으로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는 내년에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문사들 중에서 조금 높게 본 데가 내년에 한 2,850 정도까지 이렇게 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조금 오버슈팅하면은 2,9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증권사에서 특히 삼성증권을 제가 그 증권사 리포터나 자문사 리포터를 20년 넘게 봤거든요. 그 최근에는 보면 여기가 지금 하나증권이죠. 하나증권. 하나입니다. 예, 하나. 또 한화가 있으니까는 하나증권도 꽤 리포터를 잘 쓰는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증권사에서 리포터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내년에 뭐 3천도 가고 막 그럴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데, 올해도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상단을 2,700을 본 거예요. 2,700.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코스피 상단이 얼마였냐면 2,660포인트였었거든요. 그 기준을 삼을 때 이제 어떻게 삼냐면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 총 영업이익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PER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 수준의 주가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적정이다.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오버가 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좋다 그러면 막 추격해서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관은 보다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코스피 상장사들 있죠. 전체 이익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도 마무리가 됐고 그러는데 가장 큰 그 리스크가 뭐냐면 경기가 둔화되느냐, 경기가 침체로 빠지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가 침체로까지는 갈 것 같지도 않고, 요번에 엘렌 미 재무장관이 이제 엊그제 얘기한 것처럼 경기 둔화 정도는 있는데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이다 그런 얘기고, 2,750을 이렇게 꼭지로 보더라도 그냥 쭉 2,750을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총선은 내년 4월 달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생길 여력이 있는 거고, 그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3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 국내 주식도 13%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기업 실적이 나쁘다라는 그 시그널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 돼 가지고 주가가 이제 그 증권사 리포터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고하죠. 그래서 전반기 때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 시점 돼서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겠죠. 그런 게 나오면 주가가 확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 전문가들도 S&P 500 지수가 지금 그 4,600포인트가 지금 넘거든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1년 뒤에는 오히려
4,000포인트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년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섣불리 어떤 그 고정관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만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37년 했으니까는, 그리고 전업 투자를 23년, 이제 24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너무 그 이 고점 얼마 뭐 저점 얼마 그런 거에 맹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무수히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키움증권에서만 코로나 전에 한 10년을 주식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까우신 분들, 또 그 증권사 임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쏠림이 심하신 분들 있죠. 고집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유연. 그래서 예측을 하려고 이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엄청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증권사들이 예측 전망을 해서 리포트를 많이 발간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맞는 거를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측이라는 게 틀리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은 이제 올해보다는, 올해도 기껏 하면은 연초에 2200포인트였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11월 달, 지금 한 달 전 이럴 때도 그 227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급반등을 해가지고 그 바닥 대비해가지고서는 그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한 350포인트가 코스피가 올라간 상태고, 그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10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너무 좋게 평가하기도 그렇고 너무 나쁘게 평가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조금 위험이 발생했다 그러면 비중을 축소하든가 현금 보유량을 많이 늘리고,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과거처럼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시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점이라고 해도 2450 정도 밑으로는 떨어질 것 같지가 않고, 고점으로는 이제 2800 정도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2800에 가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도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 좀 올라가줘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봐야 언제 오르고 언제 또 빠질지 알겠지만, 그래도 좀 예상하시기에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 뭔가 산타랠리를 얘기할 정도로 12월 달에 주가 흐름 좋잖아요. 이게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원래는 12월 달에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안 좋은데 12월 달에는 이제 그 대주주 요건 문제 10억 이상인 경우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는 주식 차익 과세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30억까지 늘린다 그랬는데, 또는 50억, 처음에는 50억 얘기 나왔고 30억 나왔는데 그게 무산이 됐죠. 그러면서 그 불과 지난주에 그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불거지면서 세 차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에서 특히 무차별적으로 그 매수세가 아주 엄청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가 급등을 하는 지금 분위기죠, 분위기가.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장에 따라서 달려져 있어요. 미국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커플링이라 그래요. 커플링. 그래서 미국장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목들도 역시 연계돼서 같이, 미국의 테슬라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장이 당분간은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뭐 여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지금 나스닥이 그 14,600포인트, 연초에 1,20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스닥만 기준으로 해도 4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나스닥 고점이 그 재작년에 16,0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스닥은 고점에서 지금 10%도 안 떨어진 거예요. 10%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300포인트였었거든요. 2021년 6월 달에. 그런데 지금 2,500, 2,600이 안 되니까는 우리는 고점에서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700포인트 이상 아직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미국의 나스닥은 그 10%가 아직 안 떨어져 있는 상태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요거 때문에 내년에 미국장이 지금도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그 S&P 7이라고 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 대형주들. 그것들이 너무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밸류가 높게 평가가 돼 있어서 추가 상승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아까 그 안 좋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네.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딱 느끼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안 좋아지겠다.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제 책에다가도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책, 제가 책을 3권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주식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 2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이 나쁠 때에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매수하는 시기예요. 매수하는 시기.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1, 2월 달에 주식 시장이 나쁘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3월 달 이후 5, 6월 달까지는 장이 나빴던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분기로 따지면 2분기죠. 2분기.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이 지금 이제 그 예측하기를 내년에 나쁠 때 혹시 그러면 최소한 그 5, 6월 달 이후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섹터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네. 그게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순환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럴 때 이제 한번 그 갖고 있는 쪽에서 비중을 확 줄여야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